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미 소문 싹 다 나서 목동 쪽에 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다만 시시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서요. 원무과랑 행정 쪽에도 난리를 쳤으니까 이미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쫙 나니 그냥 직장에서 망신당하고 교수길은 그른 거죠. 에휴,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 덕분에 내가 할 복수를 대신 힘 안 쓰고 하게 되었네 하고 저희 마음을 위로했어요. 아내와 헤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서울에서 병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결국 전 병원을 접게 된 거죠. 마침 그때 건물주가 다른 계약 때 연장 못 해준다고 건물을 헐고 다시 올릴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해서 명분도 있다 하니 전 그래 장사가 잘 안 된 곳도 있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접는 거야 하고 나름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나긴 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실패, 패배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간은 입에 대지도 않는 소주를 마시면서 반페인처럼 살다가 그냥 아예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한번 새 출발을 해보자.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연고지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사실 개원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 지방에서 개원하면 그래도 서울보다 훨씬 더 낫다고 페이닥터로 월 500 받아가느니 개원에서 똑같이 일하고 1000 받아가라는 주변이 권유해 저는 수의사 사이트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병원이 있었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도보 20분도 안 떨어진 곳이었고 금매로 나와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더더 저렴한 겁니다.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끌어모아서 이거 내 인생 마지막 병원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 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그 병원을 인수받았어요. 그런데 저요, 그것조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참, 어떤 사기냐면요. 장부 사기예요. 회계장부 교묘하게 조작해서 매출이 잘 나오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고정 손님도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 2년 전 자료로 대체한 거였어요. 아니 최근 1년 자료를 2년 전 자료도 교체해서 일부러 속여 보여줬다는 게 이상했죠. 그 전 원장은 저에게 잔금 처리 다 받자마자 연락 싹 끊고 도망갔고요. 수의사 업계가 좁은데 뭐하는 놈인데 사기를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인수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실하게 해보고 노력해봐야지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니까 간호사 쓰지도 않고 저 혼자 일을 했고요. 제가 진료보는 것보다 미용에서 버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님이 쓱 와서 저에게 말하고 가더라고요. 원장님, 그 원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그래서 인수받은겨? 아니요, 모르는 사이인데요. 왜요? 몰랐구나. 그래, 이 병원은 2년 전만 해도 여기서 제일 잘 나갔어. 이 지역에서. 원장이 서글해서. 그런데 원장이 여기 손님이랑 바람나서 양쪽 배우자 하고 병원 쑥대밭 됐잖아. 그 손님 남편이 여기 불 지른다고 기름 가져오고 그 사건 때문에 동네에 소문나고 발이 딱 끊긴 거요. 어쩜 좋니? 이미지 박살인데. 원장님 서울에서 와서 몰랐으니까 인수받았지. 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난 운이 없어도 일이 없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와장창창 온다는 것을요. 안 그래도 손님 없고 이상한 소문 때문에 나랑 전혀 관련도 없는 전 원장과 그 손님과의 소문 때문에
괜히 생사람인 나만 마음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미용원장으로 온 사람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글쎄, 강아지 미용을 하다가 그 강아지 젖을 살짝 자른 거예요. 미용원장이 사회 초년생이고 워낙에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전 미용원장이 건강 때문에 급하게 일을 그만둬서 구한 건데 실수를 한 거죠. 사실 동물들은 말을 못하고 주인들은 그 점을 알고 동물들이 아프면 감정이입을 하시잖아요. 미용하다가 조금이라도 상처나면 주인들이 엄청 예민해하고 그러세요. 그 중에는 그냥 다행히도 이해해주시고 제가 약 발라주고 조금 할인해드리고 그러면 마음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미용원장이 꼭지 자른 그 주인은 어마어마하게 성격이 괴팍했던 겁니다. 꼭지 잘렸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 주인이 저희 병원에 찾아왔어요. 전 제가 대표 원장이니까 거의 석고대지 않은 식으로 죄송하다고, 우리 미용 원장이 섬세한데 실수했다고,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아마 뒤젓 비슷한 피부 조직이 잘려나간 거라 강아지가 그리 아프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하며 나름 위로해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듣고 더 화가 난 거예요. 물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보상하라고, 그 돈으로 보상하라고 하면서요. 빚쟁이인 내가. 아휴, 겨우겨우 그 손님 달래서 보내드리고 전 진이 빠져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병원 안으로 고개를 푹 눌러쓰고 온 여자가 품에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어요. 전 도저히 진료 볼 기분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어야 하니까 접수하고 이제 강아지 몸무게 재려고 하는데 아까 나간 그 손님이 바리깡을 들고 온 겁니다. 뭐 뒤젖이라고 안 아파? 네 자식이 그랬는데도 그런 반응 할 거야? 똑같이 당해봐 하면서 제 머리 이마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바리깡으로 징 밀어버린 겁니다. 머리 한가운데 고속도로가 나게 된 거였어요. 저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손이 발발발 떨리고 경직되었던 그때 모자를 푹 눌러쓰고 온 그 손님이 아니 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하면서 그 손님을 말린 겁니다. 강아지 미용하다가 실수로 미용사가 그런 것 같은데 미용사분이 무릎 꿇고 원장님은 고개 숙여서 사과하시고 또 위로한다고 말하다가 살짝 기분 나쁘게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 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건 폭력이에요. 저 아시지 않아요? 아주머니 봉삼 인테리어집 부부 아니세요?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머리를 하면서 차분하게 말려주었고 그제야 이성에 돌아온 그 손님은 내가 너무 심했네. 그래도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동물들 말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도 해줘야지. 아유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저요 그때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서러웠어요.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나? 하고요. 그때 그 손님이 갑자기 잠깐만 너 이라운 아니야? 이라운!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아니 놀란 전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고 그녀는 너 나 기억 안 나? 토끼 마강중학교 전교회장. 헐 너였구나. 너 결국 수의사가 되었구나. 하면서 저를 알아본 겁니다. 제가 사랑했던 저희 첫사랑이었던 그녀를 만난 거였어요. 그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몰랐던 거죠.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 긴가민가 하다가 제가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확신을 한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 맨날 토끼집 앞에서 펑펑 울면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한 거 토끼들한테 털어놓았거든요. 그걸 오고 가면서 그녀는 다 보고 있었던 거였죠. 남자친구 울 때 목소리가 가늘고 특이한 그걸 기억하고 저를 알아본 그녀. 전 너무나 반가웠지만 또 창피했습니다.
머리가 중간이 텅 빈 채로 삼각김밥 중간에 깨물어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안 그래도 살기 싫었는데 더 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그런 저를 보고 야, 너 정말 착하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화 한 번 안 내? 나 너 다시 봤어. 너 정말 대단해. 기죽지 마. 너 같은 수의사가 있어야 나도 우리 강아지 맡기지.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싹 다 그냥 때려칠까 하다가 그녀의 한마디에 제가 감동하게 된 거죠. 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나를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누군가의 존재 때문에 힘을 내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저를 계속 찾아왔어요. 자기가 일 때문에 이곳에 사는데 어차피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제 병원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요. 제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규모가 작기도 해서 일부러 간호사를 안 쓰는데 그래서 병원인 제가 별의 별일을 다 해야 했거든요. 그걸 보고 그녀가 안타깝게 여겨서 저를 도와준 겁니다. 마음씨가 정말 착했죠. 자주 보다 보니까 원래 있던 마음이 더더욱 커져갔고 그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자 전 정말 용기를 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고백 안 하면 중학교 때 졸업식 날 고백하려고 하다가 놓쳐서 평생을 후회한 제 자신이 또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온 마음을 담아서 저의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로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실도 모조리 문제가 되지 않게 싹 말했습니다. 두근거리고 정말 힘든 고백이었지만 다행히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을 한 경험이 있었고 크게 상처받아서 서울에서 이곳까지 내려와 연고지 없는 곳에 정착을 한 지 4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가 워낙에 성격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과 엄청나게 친했고 그래서 저에게 횡패를 부린 그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아줌마와도 인연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녀는 저희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미래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상처가 있는 사이라서 번듯하게 결혼식을 하거나 그런 건 안 하고 혼인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첫사랑이 저희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와 부부가 된 그녀는 제가 동물병원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저희 병원에 출근해서 정말 엄청난 것을 함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오시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밝게 인사하고 이 전 주인 때문에 퍼진 악성 소문들을 지우려고 엄청 노력도 하고 오는 강아지 이름 싹 다 외우고 항상 손님들 갈 때마다 자기가 집에서 말려온 수제 닭가슴살 간식 하나씩 동물들에게 건네며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소심해서 그런 걸 잘 못하는 저에게 그녀의 그런 친절함은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통한 건지 병원에 오시는 손님들도 하나둘씩 원장님이랑 사모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조금 멀어도 이 병원만 오게 된다고 하면서 단골들이 한두 명씩 느는 겁니다. 가랑비에 바지 젖듯이 조금씩 모인 손님들은 어느새 저희 병원을 그 지역에서 가장 바쁘게 만들었어요. 조금만 나가면 시내 쪽에 있는 삐까뻔쩍 수의사만 7명인 병원보다 저희 병원에서 대기하는 손님들이 더 많을 지경이었죠. 손님들은 친절하고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수의사를 더 선호한 거고 많은 수술들과 진료를 저에게 부탁하면서 전 소위 대박이 난 겁니다. 빚쟁이 수의사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였어요. 앞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걷고 있는 저에게 이러한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기적이야 정말. 이라고 하면서 제가 눈물을 뚝
흘릴 정도였어요. 아마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상황에 공감하실 거예요. 4명으로 빚이 있으니까 잠자는 것도 편히 못 자겠고 돈 버는 것도 어깨가 무거워서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언제까지 이 쳇바퀴 같은 삶이 끝날까 하면서 그저 머리만 아프고 회삭빛 같은 삶을요. 그런데 무지개 같은 밝은 그녀가 제 인생에 들어와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저의 어두운 부분을 빛나게 해주었고 아무리 눈부셔도 그 빛을 피하지 않는 전 정말 많은 행복한 일들을 겪게 된 거였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쌩쌩 달리는 도로에 들어가서 죽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삶의 의지를 찾아서 아내 손을 잡고 주말마다 동물 봉사하고 그럴 정도니 말이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잘못하면 지옥이지만 정말 잘만 하면 그것만큼 좋은 제도는 없다고요. 전 지옥 같은 결혼 생활도 해보았지만 결국엔 천국 같은 결혼 생활로 삶을 계속하게 되었네요. 빚쟁이 수의사라는 타이틀로 지내온 지난 몇 년간의 힘듦이 싹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이제는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면 바로 잠에 들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편합니다. 아마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아직 힘든 길을 겪고 계시거나 불면증 혹은 빚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안 좋은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절대로 희망 잃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결국 좋은 날이 올 거고 반드시 보상받을 겁니다. 전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저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긴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까 늘 따뜻하게 입고 다녀주시고요. 반려동물 키우신다면 샤워하고 나서 추운 기운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게 바로 바짝 말려주세요. 그럼 행복한 반려인의 삶 혹은 주체적인 한 사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사연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